네, 안녕하세요. 성인 ADHD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슬라이드가 한 12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설을 보시면은 성인 ADHD가 무엇인지, 에, 그리고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증상에 대한 설명과 또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치료 방식은 어떤지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ADHD란 무엇일까? 음,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성인 ADHD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성인 ADHD는 잘 몰랐어요. 주로 아동 청소년들만 이제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2020년 사이에 매스미디어나 신문이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어린아이들, 아동 청소년들하고 증상은 비슷하죠. 이제 부주의하고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주의하고 충동성이 핵심이죠. 최근에 이제 진단 통계 편람에서 이제는 이제 행동 문제로 보다가 이제는 신경정신, 신경발달장애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동 청소년들의 어려움하고 똑같은데요. 뭐 부주의와 어, 충동성. 아동 청소년들은 주로 과잉 행동을 보이지만은 성인들은 이제 충동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주로 이제 진단은 이 12세 미만 때 어떤 진단 증상에 부합하는 개수 중에서 어떤 증상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진단 기준 책자에 보면은 이제 9개, 부주의 9개에서 아동 청소년 6개 이상, 어른은 5개 이상 이렇게 얘기하죠. 과잉행동 충동성 쪽도 에, 이 아홉 어떤 증상 9개 증상 중에서 이 5개 이상이 되면은 이제 양쪽 다 있으면 이제 복합병이라고 부르죠. 이제 아동 청소년 시기에 진단받은 사람도 많게는 50,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성인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이 자료에 의하면은 뭐 2.5% 이상이 이 ADHD 문제를 갖고 있다. 아마 이게 국내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요. 통상 미국에서는 이제 5% 정도 얘기하죠. 이 외래나 교정시설은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재소자 있는 어떤 교도소 얘기를 하죠. 어떤 ADHD 있는 분들이 뭐 해외 연구도 마찬가지 스웨덴 같은 유럽이나 미국에도 이제 재소자 가운데 장기수 가운데 한 뭐 25% 이상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죠. 또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학업적인 어려움 또 어떤 직업 유지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대인관계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보이죠. 감정 조절을 하는데 어렵고요. 또 따라서 이제 여기 기술한 것처럼 실업이 많고 또 이혼율도 높을 수도 있고요. 또 법률 위반 등으로 해서 조금 삶에서 또 어려움을 또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에, 증상은 주로 이제 어른들도 아까 말씀드린 과잉 행동은 사실은 어린아이 제가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제 많아서 일선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쌤들이 많이 힘들어하고요. 과잉 행동으로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이러니까요. 이제 주로 이제 청소년기로 나이가 들면서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고 청소년기로 가면요. 과잉 행동은 거의 사라지고 주로 이제 충동성이 남죠.
부주의하고 주로 이제 충동성 보시면은 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렇게 이제 발큰 화를 내는 경우 많죠. 잘 참지 못하고 또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로 이제 마트나 어떤 또 주로 이제 버스나 줄을 서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되게 힘들어하죠. 또 대화 과정에서 이 불쑥불쑥 끼어들거나 그죠? 어, 또 엉뚱한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부주의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엉뚱한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주의한 소비 경향이 충동성에서 나오는 거죠. 충동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이제 사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간섭하고 활동적이다. 또 어른 가운데도 이제 우리가 ADHD 성향 있는 분들은 조금 뭐랄까 반항적인 경우 많죠. 사회제도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렇고 좀 삐딱선 탄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권위자나 어떤 리더에 이제 순응하기보다는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는 어떤 성향도 있고요. 주로 이제 속도 위반, 음주 운전, 또 난폭한 운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질, 알코올 이제 또 남용 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장 그만두는 거나 또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 뭐 이유는 실제로 보면 이제 부주의 문제로 인해서 또 이 충동성으로 인해서 또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사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에서 그만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책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인에서는 빈번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거 말을 빠르게 많이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한다. 맞아요. 이게 성인들이 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어른들 성인 ADHD 상담을 코칭을 해보면은 가만히 못 있고 자불안석처럼 화장실이나 또 물 마시러 많이 다닐 수도 있죠. 에, 이, 이 주의 집중의 어려움, 부주의 문제가 제가 이렇게 뭐 연구를 해도 그렇고 치료를 해보면 이 주의 집중의 어려움이 한 개인한테 어떤 자존감에 큰 손상을 주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말귀를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어떤 말을 쭉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죠.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제 강의에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원인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제 이 주의 집중의 어려움이 길고 지루한 일에 쉽게 산만해지고 정리 정돈을 하기 어렵고요. 또 약속 시간에 또 늦게 가고 또 시간 개념이 좀 약해서 그래요. 뭐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같으면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 감각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ADHD 분들은 이 시간에 대한 얼마나 소요가 되고 이런 게 좀 개념이 좀 약하죠. 시공간적인 어떤 개념을 머리로 이제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정해진 내에 이제 어떤 일을 과제나 뭐 이런 업무를 끝내는 게 많이 어렵고요. 또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어렵고 또 세우더라도 또 잘 잊어버리고요. 물건도 잘 잊어버리고 또 물건을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제 약속 같은 걸 잘 잊어버리고요. 새로움과 흥미가 부족한 일. 이 말은 새롭고 관심 있지 않으면은 이제 주의 집중이 어렵단 말이고요. 또 일 처리가 미숙하고 꾸물거린다. 예, 이런 또 문제가 있죠. 자, 원인을 보시면은요, 이 자료 이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자료 보면은 이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이런 원인들은 흔히 이제 미국서도 그렇고 제시하고 있는 가장 어떤 전형적인 어떤 원인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있어요. 뭐 가설일적이죠. 100% 이제 검증은 된 건 아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뭐 한 거의 90% 이제 어떤 상호관계를 보이죠. 여기는 이제 부모가 같은 어떤 장애가 있을 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ADHD 있을 때 그 자녀분이 한 50% 이상인 이제 어떤 ADHD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의 가장 큰 어떤 무게를 싣고 있고요. 신경화학적인 요인이란 말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모든 어떤 주의집중이나 행복감이나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다시피 우울증 관련한 이제 호르몬은 주로 세로토닌이라고 부르죠. 세로토닌. 세로토닌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죠. 어떤 이완이나 행복감, 그리고 또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도파민은 동기부여, 쾌락, 즐거움 뭐 이런 쪽이죠. 동기부여란 말은 뭔가 이제 끊임없이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이제 연애할 때 어떤 남성 여성이나 연애할 때 우리가 많이 어떤 뭐 보고 싶고 하잖아요. 또 성적인 어떤 반응도 걸리고 이런 게 전부 도파민에서 의한 거라 얘기하죠. 보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어떤 두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이 전달 물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서요. 약물은 이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어떤 이 호르몬의 어떤 양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신경협약적 요인이란 말은 대표적으로 이제 전두엽이나 뭐 기저핵, 또 손해 쪽의 어떤 크기나 어떤 부분 기능의 어떤 부분에 조금 뭐 결함이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신경 생리학적인 부분 보면은 이제 뇌 성숙과 관련 이상 뇌파와 ADHD 연관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서, 또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보면 우리가 심한 학대, 방임, 뭐 외상 경험 이제 이런 거로 인해서 또 ADHD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이제 여기는 책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인 ADHD는 소아 청소년과 다른 증상 패턴을 보인다. 이 과잉 활동을 얘기하죠. 과잉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학년,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거나 뭐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가면은 거의 뭐 돌아다니거나 수업 시간 돌아다니는 않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과잉 행동, 과다 행동은 하지 않지만은 부주의 문제는 계속 가고요. 성인 돼서도 과잉 행동은 줄지만 충동성이 여전히 또 지속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성인 ADHD 있는 분들, ADHD 성인분들이 70% 이상에서 이제 동반장애, 공존장애 있다는 얘기요. 참고하시고요. 주로 이제 ADHD 분들이 그냥 ADHD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이제 흔한 게 우울증이죠. 우울증하고 또 제가 상담해 보면은 또 사회불안장애가 많아요. 사회불안장애는 이제 대인불안 얘기하죠. 그다음에 또 공황장애도 의외로 또 많고요. 이 불안장애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런 종류 얘기하고요. 또 알코올 섭취 또 과다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조울병이란 말은 바이폴라, 이제 바이폴라 양극성 장애를 얘기하고요. 또 성격 장애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ADHD 분들이 뭐 1% 정도, 정확하게는 1, 2%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아주 1, 2% 정도 했어요. 성인 ADHD 분들이 또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나 또 경계성 성격 장애로 이제 또 진단받는 분들이 있고요. 성인 돼서 이제 비만, 섭식, 뭐 수면, 편두통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또 성인 ADHD 이제 내담자분들 환자는 낮은 교육,
직업을 어떤 또 유지하는 게 어려움, 또 그래 실직률이 높고요. 또 어떤 저성취를 보인다. 얘기도 있고, 시간 관리 어렵고요. 또 일처리를 좀 꿈을 댄다, 산만하다. 이런 얘기도 자주 들을 수도 있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주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뭐 잃어버리거나 물건 잘 잊어버리고 또 말귀를 또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학업에 많은 또 어려움을 경험하죠. 특히 지능은 좋지만 또 학업 부진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는 이제 학습 장애도 있는 분들도 있고요. ADHD 점 가운데에서 난독증이나 수학 장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 어른들 보면은 이제 이 일처리 하는 걸 어려워하고 또 충동적이고 또 뭐 끝까지 이제 뒷심이 약할 수도 있고요. 또 얘기 중에 자꾸 잘라먹고 간섭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 또 많고 빠를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충동적이면 반항적 스타일이란 말은 태도를 얘기하죠. 대인 관계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삐딱선처럼 이제 기질이 성향이 이제 그렇죠. 또 ADHD 중 20% 정도가 아까 제가 1% 했는데 20% 정도가 반사회적인 특성. 이제 20%는 아까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연구마다 다르지만 뭐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이제 반항성 적대성 장애 ODD라 부르는데요. 그게 60~70% 이제 ADHD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이것도 뭐 연구마다 나라마다 연구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연구 자료에서는 이제 국립정신보건원에서 이제 한 거는 성인 한 20%가 이제 반사회적 특성 위법 뭐 한다는 얘기고요. 운전 일반에 비해 추돌, 과속, 난폭 이런 이제 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진단은 이제 어렵다 얘기하시는데 이 책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 개인적인 어떤 의견은 뭐 진단을 구체적으로 이제 내리는 거 기다 아니다 내리기보다는 ADHD 성인분들은 제 주로 얘기나 어릴 때부터 쭉 발달사 들어보고 현재까지 어려움을 들어보면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ADHD 성인의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들, 양 가게, 이제 부모 가게나 아버지 가게 보시면요. 거의 ADHD인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 특별히 뭐 뒤집중의 어려움 정신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은요. 이 어른들은 본인이 ADHD인 줄 모르고 이제 정신과나 대학병원에 가서 주로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약, 또 심한 경우는 이제 조현병 이렇게 이제 ADHD로 인한 2차 장애 부분으로 해서 이제 진단받고 약물을 제가 이제 보니까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이 기준표를 보시면요, 이제 ASRS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 만든 문항인데요.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증상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 진하게 된 데 있죠. 본인의 증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천천히 뭐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이제 증상들이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주로 이제 벤더 유타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해서 벤더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경험이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의 ADHD가 갑자기 이제 어린이 돼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도 여기 증상에 부합하는 것들이 많이 해당이 돼야 되겠죠. 총점이 46점 이상이면 의심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전문가 면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치료는 가능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다. 치료 방식은 주로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로 되어 있죠. 흔히 우리가 이제 약물을 이제 사이코스티뮬런트라 부르는데요. 사이코스티뮬런 중추신경 각성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이코스티뮬런트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코스티뮬런트 계열이 이제 메칠페니데이트 이제 국내는 메칠페니데이트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보면은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이 이제 이런 게 이제 흔히 이제 중추신경 자극제 보시면은 효과적이다. 또 큰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메칠페니데이트,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이다. 뭐 부작용은 이제 두통, 졸림, 오심, 불면, 식욕 저하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 또 노르에프네프린 재흡수 차단제, 이 아목세틴 이제 이런 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 이제 정확한 치료 기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신경전달 물질, 노르에프네프린 신경전달 물질 재흡수 차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자, 치료는 가능한가요? 이제 또 보면 이제 첫 번째 약물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 오랜 기간 증상에 이제 증상 때문에 적응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축적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문제와 함께 또 역기능적인 사고 방식이란 말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성인 ADHD 분들은 거의 살면서 어떤 주변의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 뭐 주변 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나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나 또 교사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올 소지가 높고요. 또 집단 따돌림 또 경험할 수도 있고 사회성 기술이 좀 약하고 인지 기능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 뭐 제가 볼 땐 치료해 보면요, 이 ADHD 분들의 이 뭐랄까 증상의 어떤 이 폭이 상당히 넓어요. 성인 중에서도 상당히 기능적인 또 ADHD 분들도 있고 증상이 심해서 일단 심하고 어려운 분도 있고 정말 들여다보면 천차만별인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물에 또 이제 또 도움을 받아서 많이 개선이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소수는 또 일부는 또 이제 약물에 큰 어떤 반응이 없어서 또 대안적인 어떤 비약물 어떤 방식을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행동 치료하고 또 요즘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음 챙김 명상 여기 보면은 또 변증법적 인지행동 치료 또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최근엔 저 같으면 이제 코칭을 또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하다가 내담자분들이 어떤 좀 강점 위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부분하고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CBT도 하지만은 또 코칭을 해보니까 또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코칭을 좀 요즘은 제가 접목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는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한 소개인데요. 한번 여러분 저기 유튜브를 멈추시고 한번 보시든가요? 한번 보시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또 자료를 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성인 ADHD 이제 구글로 한번 쳐보세요. 성인 ADHD에는 보건복지부 이렇게 치시면 이 자료가 나올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제 영상 좀 계속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어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